다음 달이면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최신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문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문법이 3번부터가 문법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23항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받침, 기역, 그러니까 기역 계열,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법칙이라든지 자음근 단순화에 의해서 쌍기역이나 키역이나 기호시옷이나 리을기역은 다 기역으로 대표되잖아요. 이러한 기역, 역으로 대표되는 거, 디귿으로 대표되는 거, 비읍으로 대표되는 거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표로 좀 나타내 볼까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뭐예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뭐로 발음한다고요?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쌍디, 디귿, 비읒, 쌍비읒, 쌍시읒, 쌍지읒으로 발음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기가 아닙니다. 발음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요거 규칙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네모칸이 나오면 네모칸에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볼게요. 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좀 요거 해볼까요? 낙지도 미리 써놓을게요. 답사도 미리 써놓을게요. 볶음도 미리 써놓을게요. 그러면 색깔을 좀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다야를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디귿이 어떻게 돼요? 디귿을 만났으니까 쌍디귿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발음이 굿다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된 게 맞으니까 얘는 탈락.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기역이 지읒을 만났으니까요. 지읒을 만났으니까 뭐가 돼야 될까요? 쌍지읒이 되겠죠. 그러니까 낙지. 역시 적용이 됐으니까 탈락. 그 다음에 비읍 여기 있죠. 시옷을 만났으니까 시옷 여기 있죠. 그러면 뭘로 발음될까요? 쌍시옷으로 발음되니까 답사. 네, 이것도 적용됐으니까 탈락.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쌍기역이 당황하지 마세요. 쌍기역은 여기 있죠. 그쵸? 쌍기역이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만나야 되는데 요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음이잖아요. 여러분 은하 똑같은 말입니다. 이 이응은 뻥이응이에요. 그래서 뻥친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이거랑 관계없는 규칙이구나.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거는요. 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는 뒤로 받침이 넘어가요. 그래서 발음이 복음이 됩니다. 이런 거를 여는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된소리가 아닌 것이 된소리로 발음됐으니까 이런 것은 문법 용어로 된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문법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많은 문법을 다 외우시는 분들이 좀 드물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이런 네모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까요? 자, 원래는요, 이런 높임법이 나올 때는요, 보통 지금까지는 주체 높임법이나 개체 높임법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상대 높임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높임법의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종류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높임법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주체 높임이나 개체 높임이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상대 높임은 뭐냐면요. 주로 높임법들은 높여주는 거가 많았어요. 근데 상대 높이법은 상대방에 따라 높여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어린아이라고 하면 낮춰주는 게 맞는 거고요. 상대방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높여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로 높임법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요. 종결 어미라는 것은 문장에서 맨 끝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문에 이렇게 끝부분에 나와 있네요. 그랬는데 그 두 가지에는 뭐가 있대요? 격시체와 비격시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격시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흔히 우리가 요즘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예요. 격식을 따지지 않고요. 해요체와 해체가 있는데요. 이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해체에다가 요자를 붙이면 해요체가 돼요. 그런 거죠. 너 밥 먹었어? 여기다가 요자를 붙이면 해요체가 되는 거예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밥 먹었어? 하면 해체. 밥 먹었어요? 하면 해요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요체라는 것은요. 해체에다가 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를 붙일 수 해요체에서 요를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해체가 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죄송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하면 해요체, 요를 빼면 해체, 사랑해,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요체하고 해체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벌써 선저에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자가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거는 하십시오체가 아니라 무슨 체가 될까요? 해요체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해요체라고 했는데 요자 없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해요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바르게 연결된 거니까 1번하고 4번은 탈락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격시체에서는요. 하십시오체는 제일 높여주는 거예요. 하오체는 적당히, 하계체는 적당히 낮춰주는 거고요. 헤라체는요. 아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말투가 하십시오체예요. 그래서 뭐뭐 합니다. 뭐뭐 했습니다. 합니다가 아니라 뭐뭐 보십시 예, 보겠습니다. 뭐 비읍니다 꼴이 나오는 게 대부분 하십시오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기분 좋으라고 아마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십시오체 하는 것 같아요. 최대로 높여주는 거고요. 하우체는 여러분들 오자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문 앞에 뭐 미시, 오, 단기시, 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하우체예요. 근데 문 중에서 미세요, 거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오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시 오, 단기시 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계체는요. 장모님이 사위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주 낮출 수는 없잖아요. 사위니까요. 백년손님이잖아요. 그럴 때 자네 이거 드시게 이런 식으로 뭐뭐 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가 하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문해 드리는 거는 대부분 흔히 쓰는 예문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헤라체는 아주 기분이 나빠요.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반말투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공원에 가신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요 붙일까요? 그러면 가신대요 말 되죠. 그러면 요를 빼니까 이거는 뭐가 될까요? 해체가 되겠죠.
하우치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생님께 먼저 가위를 들이시게 라고 했으니까 개 무슨 재예요? 하계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아주 거기 여러분들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맞춤법 문제는 중졸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4번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5번에서는 출제위원이 조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맞춤법이요. 맞춤법은 표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표준어였던 것이 지금의 표준어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표준어가 아닌 것이 지금은 표준어인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시때때로 언중 즉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에 의해서 표준어는 바뀔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표기법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 9시 뉴스 같은 데 보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자막을 유심히 보시거나 아니면 EBS를 즐겨 보시거나 EBS의 자막 그런 거 보시거나요. 예전에는 신문을 제가 보는 거를 많이 권유를 했는데요. 요즘 기자님들 중에서 맞춤법이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보다는 여러분들 교과서 지문을 보시는 게 훨씬 유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맞춤법은 많이 봐야지 이렇게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해야지 좀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기억, 며칠 이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요. 지금은 며칠로만 됩니다. 그래서 맞게 고친 것은 이건 맞는 건데 틀리게 했으니까 1번은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다치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기본형이 닿다인데요. 피동의 뜻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치다가 됩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이것도 탈락. 디귿은요.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맞춤법 문제인데요. 여러분 어입니다. 아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3번도 탈락. 그리고 이제 4번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리을에 붉어졌다는 것은 뭔가 색깔하고 관련된 거고요. 여기에서는 소문이 밖으로 드러나다, 두드러지다, 나타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기본형이 붉어지다인 4번 리을을 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알파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요즘에는요, 중세국어의 특징이 요즘 기출문제의 흐름 양상 중에서 이런 식으로 중세국어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옵니다. 이 부분이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에서 요거를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에서 고졸 기출문제 반드시 요 부분 꼭 분석하고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고졸 기출문제 카테고리나 문학 카테고리에 제가 올려놓았고요. 이 부분은 2024년도 1회분 1회 4월달 거 최신 기출문제로 다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제가 항상 시험을 치르는 날에 정답지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본인의 합격 여부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는데요. 시험 보는 그 주에 최대한 빨리 제가 기출문제 해설을 올려드리니까요.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고졸 기출문제 푸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한 번 더 도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